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 오르지도 않았고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에서 개인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에 나오는 이슈는 평소와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슈들입니다. 미국 디폴트 관련 이슈들이 있고요. 또 그리고 중국 코로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다시 갈굼을 당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네.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께 해볼까 합니다. 언젠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집에 애하고 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애에게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 행복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죠. 그래서 애가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 게 마치 우리가 놀이동산 가면은 롤러코스터를 타죠. 그러면은 심장이 쫄깃하고 기쁜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 애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은 심장이 뛰고 쫄깃해지고 기쁘고 즐겁고 그 찰나의 그 순간들을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런다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나도 아마 애처럼 이렇게 어릴 때는 행복이라는 것이 마냥 어떤 기쁜 그런 찰나의 순간들을 갖다가 행복이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행복에 대한 어떤 생각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에 와서 아빠가 생각하는 행복은 그냥 말 그대로 평온한 일상, 어제와 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이런 일상, 이런 일상을 오늘도 그냥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 순간 이런 순간들이 아빠는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자, 왜 이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있죠. 사람들이 이 투자를 생각할 때 정말로 이 투자라고 하면은 수익이 나는 순간, 또 그리고 또 내가 부여한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서 너무나 기분 좋은 순간, 아니면은 이유 모르거든 악재가 생겨서 갑자기 급락해가지고 어찌할 바 모르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고민하고 이런 순간들, 그런 순간들이 닥치면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늘과 같이 별 다를 바 없는 이런 평범한 시장도 투자입니다. 이런 평범한 시장이 누적이 되고 조금씩 올라서 나중에 이제 그런 어떤 기쁜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래 행복, 뭐 투자 이런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어떤 특별한 어떤 찰나의 순간, 뭐 주식시장이면 뭐 수익을 내는 순간, 이런 것들이 투자가 아니라, 또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뭐 심장이 쫄깃한 그런 순간만 행복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전부 다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아니면 매 순간 마주하는 이 모든 것들이 행복이 되는 것처럼, 이 투자도 평범한 이런 시장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진행할 때 수익을 내고 이런 것들 이제 자꾸 쫓아가게 되면은 굉장히 단기간, 매 순간 그런 짜릿짜릿한 그런 것만 찾게 되는데, 투자는 이렇게 긴 시간, 우리가 마치 어떤 인생에 있어서 늘 함께하는 그런 동반자와 같이 그런 관점으로 대하고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긴 시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행복이나 투자나 어떤 개념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오늘 시장이 평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 잠시 드렸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은 시장 수급이 괜찮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멀리 볼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의 주식을 모아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물량을 모아가야 됩니다. 최근 시장에 들어서 조금 투각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조선 관련주들입니다. 여러분들께 이 조선 관련주를 갖다가 말씀드릴 때 자주 말씀드렸죠. 조선주들은 갈 때는 이렇게 정말로 밑도 끝 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질 때는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데 이 하락폭이 재수 없으면 고점 대비 한 90%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순간 급락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몇 년을 통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선주 한번 물리면 진짜 골치 아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리고 이 조선주가 시장의 어떤 주도 업종으로 뭐 등극을 할 때는 뭐 끝났다, 이번 주기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아직은 이 조선주 이제 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조선주를 우리가 이번 주 뭐 최근에 이렇게 올랐다고 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생각할 때 짧은 어떤 투자 매매를 갖다가 즐기는 사람들이 조선주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낭패를 볼 가능성이 큽니다. 조선주는 굉장히 긴 호흡을 가지고 가는 거고, 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조선주 뭐 한두 종목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이 뭐 고점 뭐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에 따라서 고점을 형성하고 이렇게 뭐 떨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 순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빠져나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조선주가 쫙 올라가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 되겠구나 하는 걸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긴 호흡을 보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순환매매하는 사람들은 들고 가고, 그게 아니라면 조선주는 접근을 안 해야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죠. 올 3월 달에 좋은 매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서 지금 평범하고 초보자들도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시점이긴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단기간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좀 곤란하고, 특히 이렇게 탐력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렇게 좋은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때는 하락 구간이었을 거고요. 이때는 회복 구간이었을 건데 이럴 때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관심 가지면 안 됩니다. 정말로 긴 호흡을 가지고서 접근해야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현대 미포조선이 그나마 유일하게 지금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싶으면은 현대 미포조선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운송장비 업종으로 상신 브레이크가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탐력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타하실 분들은 이 탐력 구간에 특히 접어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매도 신호가 딱 나오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단타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요 구간에서 유일하게 탐력 구간에서 첫 번째 매도 신호가 딱 나오면 그때부터 단타는 진입해야 하고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쫄깃쫄깃한 어떤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돈이 투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서 회전율을 좀 높여야 되는 분들은 이런 거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순발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마시고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땡중 4명 이야기 있죠. 여기도 있죠. 인도 동아집에 뭐 중net 뭐 카페에서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그릇만큼 먹고 놓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두산, 오늘 이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중에서 이 두산이 있었는데, 두산은 이런 게 좋습니다. 이런 거.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 꾸역꾸역 가는 거 있죠. 꾸역꾸역 가는 거, 저점 높여가면서 꾸역꾸역 가는 거. 이런 종목들이 멀리 갑니다. 두산 이 종목이 멀리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이래 그림을 쭉 본다 하더라도 차트 이렇게 꾸역 천천히 올라가는 거 있죠. 저는 걸 갖다가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기 이번에 세력들 걸린 거 있죠? 왜 금융당국에서 발굴하지 못했어요? 그런 거 잡아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갔기 때문에 잡지 못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멀리 갑니다. 두산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종목들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지금 성광밴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요딴 회복 구간이었을 겁니다. 지금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 종목도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은 시장에 별 이슈가 없습니다. 이슈가 없어서 뭐 행복 이야기, 주식 투자 이야기를 갖다 좀 드렸는데, 우리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분명히 누군가는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는 낙오를 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한평생 잘 살았다 싶어도, 나가 정말 착하게 살았다 손 치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나도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다.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궤변이지만 세상은 시스템이 그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평범함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행복하게 살라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 이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면은 참 좋습니다. 또 그리고 이 투자라고 하는 거, 이 노동소득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는 말 그대로 우리의 어떤 일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